안녕하세요. 엑스맨 김철환입니다. 오늘은 서브쿼리와 성능 문제 이해하기 있어 서브쿼리를 활용한 SQL 성능 개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에 있어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서브쿼리의 동작 방식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쿼리의 동작 방식은 크게 필터 처리와 조인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필터 처리는 메인 쿼리에서 수행한 추출된 결과 집합의 건수만큼 최대 서브 쿼리가 수행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동작 방식은 메인 쿼리가 무조건 먼저 수행이 되고 다음에 서브 쿼리가 수행되는 동작 방식이 되겠고, 조인 방식은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합을 선행 집합으로 선택할 수도 있고,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의 연결 방식을 조인이나 해시 방식으로, 해시 조인으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 방식보다는 조인 방식이 보다 상황에 맞게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동작 방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브 쿼리를 활용한 성능 개선에 대해서 마이너스 대신에 not exist를 사용하고 외어절에 서브 쿼리가 많을 경우 조인 방식으로 변경하자라는 제목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너스와 not exist에서 SQL의 수행 방식이나 테이블의 수행 방식, 성능 부분에 있어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쿼리는 마이너스를 기반으로 위와 아래로 보통 이렇게 나눠집니다. 수행 방식은 테이블 A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그 데이터를 소트 연산을 통해서 소트가 발생을 하며, 또 마이너스 부분 아래에 있는 B에서 데이터를 추출한 후 또한 소트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2번과 4번 데이터를 비교한 후에 최종 데이터를 추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수행 순서는 항상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해서 위에 있는 집합이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집합이 수행이 되겠습니다. 테이블의 수행 방식은 각각 별도로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소트 연산을 수행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성능 부분에 있어서는 테이블 A와 B에서 추출한 데이터를 소트 연산을 하게 되는데, 소트 연산 시에 성능 저하가 발생을 할 수 있겠고, 또한 A에서 추출된 데이터가 적고 B에서 아무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B에 대한 테이블을 모두 풀 테이블 스캔을 해야 되는데, 이 스캔했을 때 추출된 결과가 많다면 소트의 부하가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이너스 쿼리를 not exist로 바꾼다면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로 나눠지겠고, 메인 쿼리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서브 쿼리의 테이블 B와 비교한 후에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추출할 수 있습니다. 수행 순서는 앞에서 우리가 서브 쿼리를 살펴본 것과 같이 필터 방식이라면 메인 쿼리가 먼저 수행이 되고 그 다음에 메인 쿼리 추출된 결과 건수만큼 최대 서브 쿼리가 수행이 되겠고, 우리가 조인 방식으로 만약에 쿼리를 수행한다면 A에서 B 혹은 B에서 A 모두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A에서 추출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또한 인덱스 스캔도 가능하고 별도의 조인 연결키 수행도 가능합니다. 가장 유리한 점은 적절한 인덱스 스캔을 수행하거나 풀테이블 스캔을 수행하는 등 SQL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하여 적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제를 통하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사용했을 때 쿼리가 마이너스를 기준으로 위와 아래 집합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인드 변수를 볼 때 바인드 변수의 값이 이 부분인데요. 바인드 변수 값이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좋다는 얘기는 바인드 변수를 매핑 시켰을 때 데이터가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아래 보면 마이너스를 수행한 실행 계획과 플랜이 보이는데요. 최종 추출 건수는 2000건 정도가 추출되었고, 오라클의 메모리 블럭에서는
56,000블럭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총 16초가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자세하게 아래 실행 계획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집합은 먼저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위에 있는 집합이 선행이 되고 그 추출 결과를 가지고 소트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아래에 있는 집합이 또한 두 번째로 수행이 되고 결과 건수에 대해서 소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각 소트가 발생 후에 마이너스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된 최종 결과 건수가 1923건이 되었습니다. 여기서의 비효율은 바로 이 부분보다는 풀테이블 스캔하면서 소트했던 이 부분이 대부분 비효율이 가장 많이 발생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종 서머리된 일량에서 오라클의 데이터 버퍼에서 읽은 블럭과 시간을 본다면 테이블 풀스캔 한 이후에 소트 연산에서 대부분 일량이 여기에서 발생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데이터를 풀테이블 스캔하고 그 데이터에 대해서 소트가 발생하였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실행 계획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위에 있는 이 집합이 크지 않기 때문에 이 집합만큼 아래에 있는 집합을 수행을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같이 마이너스를 not exit로 변경할 수 있는데 not 마이너스 부분을 not exit로 변경한 쿼리가 바로 not exit을 기점으로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래에 나와 있는 실행 계획을 보면 최종적으로 같은 건수인 1923건이 추출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는 NL 조인이 발생을 하였고요. 먼저 힌트를 보면 unNest NL AJ라는 힌트를 줬습니다. unNest는 우리가 앞에서 학습한 바와 같이 서브 쿼리와 메인 쿼리를 조인 방식으로 그리고 NL 조인으로 하되 not exit가 있기 때문에 anti join AJ라는 힌트를 써서 조인 방식으로 하되 NL 조인으로 안티 조인을 하겠다는 그런 힌트를 줬습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NL 조인 안티가 발생을 하였고요. NL 조인을 기점으로 대상은 항상 두 개가 되겠고 같은 레벨에서는 위에 있는 집합이 선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메인 쿼리가 먼저 선행이 되어서 3846건이 추출되었고요. 그 결과 건수만큼 서브 쿼리가 인덱스로 3846건을 받아서 최종 인덱스를 스캔한 건수는 1923건이 되겠고 그 인덱스에서 스캔한 1923건 중에서 인덱스에 없는 데이터를 확인하기 위해서 테이블로 갔을 때 테이블에서 확인한 결과가 변함이 없이 1923건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조인이 1923건이 조인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쿼리를 봤을 때 앞에 부분에서 사라진 부분이 비효율적이었던 부분이 바로 인덱스를 사용해서 풀 테이블 하던 테이블이 인덱스를 스캔을 하여서 앞에 추출된 건수만큼 인덱스를 스캔하였습니다. 그리고 소트가 발생하지 않아서 소트와 풀 테이블에 대한 그런 비효율이 발생이 제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주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사용하게 되면 각각 마이너스를 기점으로 해서 각각 데이터를 추출한 후에 마이너스의 최종 추출 결과가 중복을 제거하기 위해서 소트 유니크 오퍼레이션이 수행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not exit를 사용을 한다면 소트 유니크 오퍼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우리가 SQL을 처리해 줄 부분은 최종 추출 건수에서 마이너스를 했을 경우에는 중복이 제거되기 때문에 바로 distinct라는 키워드를 써줘야만 우리가 원하는 결과 집합이 추출이 됩니다. 그런데 마이너스를 써주면 이 부분이 다시 최종적으로 소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서브 쿼리 C1 컬럼이 유니크하다면 그리고 셀렉트 리스트의 추출 결과 조합이 유니크하다면 디스팅트 처리가 불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존재할 때 SQL 성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존재할 때 옵티마이저는 효율적인 실행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코스트를 구하기 위한 부하와 또한 여러가지 서브 쿼리가 많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코스트를 구하기 위한 부하가 심하기 때문에 서브 쿼리에서 실행 계획 수립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서브 쿼리를 보았을 때 각각 바인드 변수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는데 서브 쿼리 첫 번째 그룹과 두 번째 그룹, 세 번째 그룹으로 본다면 가장 이 서브 쿼리 중에서 가장 드라이빙을 했을 때 적절한 서브 쿼리는 바로 첫 번째 서브 쿼리가 되겠습니다. 바인드 변수가 레인지 값과 그 다음에 이퀄과 레인지 값을 보았을 때 첫 번째 서브 쿼리가 가장 우리는 유리하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인 쿼리를 봤을 때 메인 쿼리에는 특별한 상수 조건이 없기 때문에 메인 쿼리의 집합을 줄이기는 어렵게 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았을 때 바로 이 서브 쿼리를 수행했을 때 가장 우리는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옵티마이저도 이 서브 쿼리를 수행했을 때 첫 번째 있는 서브 쿼리를 선행 집합으로 한다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요? 옵티마이저 선택은 과연 여러가지 선택 중에서 과연 서브 쿼리 언더바 T2라는 테이블을 가진 첫 번째 서브 쿼리를 선행으로 하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옵티마이저의 선택은 바로 서브 쿼리 언더바 T3라는 두 번째 해당하는 서브 쿼리를 선행 집합으로 선택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10만 건으로 출발하여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추출되는 256건이 추출되었습니다. 좋은 실행 계획은 최종 추출 건수가 있을 때 시작했을 때 최종 추출 건수보다 적게 시작을 해서 마지막 최종 추출 건수보다 크지 않게 도달하여서 마지막에 최종 건수만큼 도달하는 실행 계획이 좋은 실행 계획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256건을 추출하기 위해서 10만 건을 읽고 20만 건을 읽었다는 것은 비효율이라고 우리는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첫 번째 서브 쿼리를 선행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브 쿼리 언더바 T2를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SQL을 변경해 보았습니다. 서브 쿼리에서 조인으로 변경을 할 때 반드시 디스팅트를 포함을 해줘야 합니다. 서브 쿼리의 집합은 M을 1로 만드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옮기게 되면 반드시 디스팅트로 중복 제거를 해줘야만 메인 쿼리에서 나온 데이터가 중복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바꾸어서 SQL을 작성한 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힌트를 줘서 실행 계획을 제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T2에 해당하는 집합을 먼저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고 또한 인덱스가 있기 때문에 T2에 해당하는 데이터가 크지 않기 때문에 NL 조인을 한다면 효과적이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리딩 힌트를 주어서 T2를 먼저 우리가 원했던 서브 쿼리를 먼저 실행을 하고 거기에서 나온 데이터가 많지 않기 때문에 T2와 T1은 NL 조인으로 유도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실행 계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 언더바 T2를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SQL을 변경 후에 트레스의 결과는 각각 조인이 3개 발생을 하였고 3개의 조인 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조인이 가장 먼저 발생을 하였습니다. 조인의 대상은 항상 2개가 되겠고 각각 대상 중에서 위에 있는 집합이 가장 먼저 선행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힌트에서 줬듯이 서브 쿼리 언더바 T2를 가진 이 부분이 먼저 실행이 되었고요. 디스팅트로 의해서 해시 유니크라는 오퍼레이션이 발생을 하였고 이 부분이 결국은 인라인 뷰로 수행되었습니다. 그래서 뷰를 수행한 결과가 총 4건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NL 조인으로 4건에 해당해서 우리가 T1에 인덱스 스캔을 했을 때 4건에 대해서 스캔을 했지만 나온 최종 결과 인덱스를 스캔하고 나온 최종 결과 건수는 256건이 추출되었고 인덱스에 없는 정보를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테이블로 가서 256건을 다시 추출하였습니다. 그래서
조인된 결과가 256건이 추출되었고요. 나머지의 서브 쿼리를 각각 수행하여서 256건의 NL 조인이 발생하였습니다. 셈이라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우리가 필터가 아닌 NL 조인으로 우리가 수행되었다는 것을 보았을 때, 나머지 서브 쿼리는 필터 방식이 아닌 조인 방식으로 실행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보았을 때보다는 서브 쿼리가 원하는 집합, 가장 적은 집합을 선행으로 했을 때, 그리고 그 집합이 적기 때문에 그 적은 건수만큼 NL 조인을 한다면 적은 건수만큼 찾아가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 수행한 SQL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서브 쿼리를 가장 먼저 수행하도록 SQL을 변경한 후에 실행을 해본 결과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실행 계획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브 쿼리란, 그리고 서브 쿼리의 동작 방식은 필터와 조인 방식으로 나눠지는데, 필터 방식은 메인 쿼리에서 추출된 결과 건수만큼 최대 서브 쿼리가 수행되는 방식을 얘기합니다. 조인 방식은 메인 쿼리와 서브 쿼리 중에서 내가 원하는 집합을 먼저 선행으로 할 수 있으며, 각각 연결고리의 조인 방식은 NL 조인, 해시 조인,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조인을 할 수 있는 유연적인 조인 방식이 되겠습니다. 서브 쿼리를 제어하기 위해서는 서브 쿼리가 여러 개 존재할 때 내가 원하는 서브 쿼리를 먼저 선행을 하기 위해서는 서브 쿼리를 인라인 뷰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인라인 뷰로 변경할 때에는 서브 쿼리의 특성이 M집합을 1집합으로 만드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디스팅트의 키워드와 함께 인라인 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서브 쿼리를 먼저 선행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리딩이라는 힌트를 통해서 원하는 서브 쿼리를 먼저 선행 집합으로 선택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한 내용을 한 번 더 기억을 하면서 서브 쿼리를 활용한 SQL 성능 개선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